우리가 조직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 잘한다고 해서 성과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뭔가 사고 한번 터지면 좀 깎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과다 평가다 하는 걸 가지고 일이 할 건 아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행안부에서 이런 보도를 한다 하던데 제가 그런 생각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시장이 돼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지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저에 대한 말하자면 훈계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들을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지휘부는 시장, 부시장 또 간부들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윗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의가 밑에까지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좀 위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아래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그 열기가 전달해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좀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좀 부인을 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평가를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휘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 역시 우리가 완팀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완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동시동덕으로 열심히 일해줬다는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성평가 같은 거는 제 지침이나 제 지시나 하는 걸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창의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기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누차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 공직자들 특히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이고 또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옛날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아니다. 마치 정부가 국민들을 무슨 속이고 정부가 국민들 위에 불림을 하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때 일제 때 그런 식민지 사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기의 어떤 피해의식이 지금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는 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번 주에 월요 이야기 내용이 언제까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냐였어요. 언제까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근가옥조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국회는 정부를 또 언론은 또 하여튼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마치 민주주의고 그걸 발전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키워드가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것은 절대왕조 시대 1500년대 1600년대 나온 사상이다.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를 그때 농경시대의 얘기잖아요. 농경시대라는 것은 땅에서 농사져서 농작물이 말하자면 수익인데 그 수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갖고 싸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그만큼 못 갖는 거죠. 수확물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된 농토에서. 지금 산업사회입니다. 누가 더 덜 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힘을 합치면 그만큼 누구든지 더 가져가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한정된 수확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갖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죠. 지금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질투하고 샘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같이 연구하면 다 같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산업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누가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 게임 체인저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되고 나라 하나가 들썩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주 경쟁을 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온 국민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뭐 정부는 정부 어느 분야에서 하는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가져가 안 되고 어느 부처가 하는 걸 더 잘해주도록 창조와 도전으로 힘을 합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500년 전 견제와 균형이 마치 정치의 최고의 원리냐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정상평가든 정량평가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을 합쳐야지 경쟁을 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마음에 작용이 되고 또 시장의 방침에 우리 직원들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면 저로서는 그만큼 보람찬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시장이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한시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정부 합동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저희도 보도자료를 내게 됐고요. 제일 큰 성적은 이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지만 정성 지표까지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최초라서 더군다나 이제 정량과 정성이 모두 1위를 달성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자료를 내게 됐고요. 시장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인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해 주시다 우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봤을 때도 지표 목표 달성률이 10.7%포인트 이제 높아졌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수는 높았지만 작년 대비 실적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뭐 끝은 아니고 또 내년도 매년 이거는 17개 시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여러 업무를 수월히 수행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우수 기간에 선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적이 다 우수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경에 정부 포상이 내려옵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장관상이 내려오게 되면 그 즈음에서 이제 포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지역에도 문화향유 공간이 있지만 읍면 지역에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기획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27 공연장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좋셨는데 뭐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임신 씨한테 한 겁니다만 1927 공간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나 공간을 많이 제공했다는 것도 점수를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현 시장은 그것도 평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담고 싶다라는 말에 말하자면 단체장, 말하자면 지휘관의 의지가 또 정성평가를 많이 받고 그리고 문화 작년에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복숭아 축제도 새롭게 전부 다 개편해서 비축제도 했고 낙화 축제도 새롭게 했고 그것이 이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축제 할 때마다 시장이 색소폰 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성평가로 평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나요, 계획관?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또 문화 예산을 제가 대폭 증강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순대 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화에 관한 이제 최민호 표가 되겠습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더 확장시키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동에도 장욱진 밥의 생각 부분을 문화발전소 뭐 그런 개념으로 더 심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1927 조건 무대를 아주 문화예술인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문학관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올해 안으로 다 실현시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한다면 내년은 또 그걸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여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물가가 지금 3배, 5배 이상 올랐어요.
유럽에 출장 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유럽에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겁이 난다라는 정도로 지금 선진국, 북미 선진국에서 물가나 경제가 난리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수출이다 뭐다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물자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미사일 한 방에 1,400억이라는데 400발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몇 조가 그냥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두둔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 경제가 이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선방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경제 전문가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여건의 변화 때문에 이응 패스라는 것도 전면 무료화한다는 것도 다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원도시 박람회도 25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를 26년도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죠. 또 바람직한 여건 변화로는 그 KTX 역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줄기차게 했었습니다. 세종의 KTX 역사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반영 사항이 CTX라는 걸로 또 새롭게 반영이 된 게 저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KTX 역사는 그 어떤 하나 단위 사업으로만 얘기했지 CTX라고 하는 것은 충청권 광역철도 플러스 수도권하고 세종하고 연결되는 그런 철도망을 말합니다. 그것도 민자까지 가고 하는 것도 뒤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푸싱을 한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문화도시라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유인천 장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뭐 지난번에 SK 얘기 나오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것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되지는 않아요. 뭐 몇몇 기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것이 딱 표출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물밑에서 쭉 추진해오는 것은 생색내고 자랑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밑에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직자들의 모습이에요. 말로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국회 이전이라든가 또 이번에 법원, 저는 이번에 김종민 의원하고 강준현 의원이 또다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되는 날 부시장 두 분을 보내서 축하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께서는 거기에 또 답례같이 시청에 찾아오셔가지고 했고 강준현 의원께도 행사 때 자리에 오시니까 제가 축하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언론에 보면 그 두 분께서 지방법원 설치법을 법원 설치법이죠. 요번 21대 국회 이전에 이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뭐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고마워요.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법원 행정처 가서 법원 행정처장 만나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종결짓지 않으면 22대 국회에 가서는 다시 법안 제출을 다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국회 이전도 함께 지방법원의 문제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공감을 느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두 분이 새로 당선되시자마자 그걸 역점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니 정말 21대 끝나기 전에 그 지방 설치법이 우리 세종시에 오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모두 그 두 분께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그런 결과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고 한글문화도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또 정원도시 박람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갑니다만 정원도시도 사실 제가 맨날 표현하기를 가지 않은 길을 간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정원도시 박람회가 제가
출범할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라는 말은 있어도 뭐 정원도시 강남에 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뭐 단어에 없었겠습니까만 그런 의지를 제가 이렇게 구현한 건 제가 처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재부에서 전국이 전부 다 자기네들도 정원도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국비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재부에서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의 트렌드라면 균발 회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했다라는 게 어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정원도시가 세종시가 처음으로 보내는 시그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기재부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인정해주는 뭐 그런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여기 오셔서 민원서류 제로라는 시책을 발표하신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 세종시에서 굳이 와서 했을까요? 행안부 건물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물론 세종시가 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제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종시와 함께 갈 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울트라 세종이라고 하는데 세종이 너무 지방에 대한 이익이나 거의 집착할 일이 아니고 세종을 뛰어넘은 국가정책 또는 미래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 이제 조금 2년이 지났지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좋죠. 더 큰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1년차 뭐라고 했었습니까? 헌법 개헌해야 되고 세종시는 수도가 돼야 되고 이원제 양원제 국회에 도입할 수 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라고 제가 여기서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생뚱맞기도 하고 돌발적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 보세요. 헌법 개헌을 해야 되고 세종시가 수도로서 가는 것이 여야가 다 합의가 돼 있고 양원제 문제도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세종에 국회가 오고 서울에도 그렇다고 양원제에 딱 틀이 마련된 거 아니냐라는 하드적인 문제와 함께 소프트하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인데 국회의원 150명만 합의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신중하고 그리고 좀 무게 있는 국정이 다루어져야 되는 국정체제가 다시 모색돼야 된다. 국가 대개조가 돼야 된다. 라고 제가 우리 언론 여러분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상하 또는 하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신중한 국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법 뭐 그런 것들이 여러 칼럼니스트들이나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내가 1년 전에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사자인 저로서는 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뭐 그러한 일 이러한 일 해가지고 우리 세종시가 첨단을 간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잊지 않고 2년 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겠다고 하는 일을 좀 충실하게 다지는 그런 나머지 2년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과 구성을 가지고